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드 배치로 보는 투자 전략입니다. 요즘 중요한 이슈이죠. 오산기지에 사드가 일부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 자국민들의 한류, 한국 관광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다양한 제재가 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요. 작년 7월에 한반도 사드 배치가 공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최근에 국가 여유국에서 이달 15일부터 개별 여행 상품을 포함한 한국 관광객 송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급감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면세품이나 화장품 등 소비 관련주의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날 이 발표가 있었던 날 호텔 신라 같은 경우 13% 정도의 주가가 하락했고요. 롯데쇼핑이나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제재 범위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됐죠. 어제 사드 배치에 필요한 발사대가 먼저 일부가 오산 기지에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마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한국시보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중국은 이 부분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제재 대상은 주로 소비 관련주고요. 그리고 문화나 그리고 서비스 산업 위주인데 이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들이 있는 거고요. 간접적인 영향들이 있는 것들, 2차 전지나 전기 관광 같은 부품 소재 같은 경우는 자국 내 대체제가 명확한 것들은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명확하지 않는 것들은 아직 현재는 영향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대상 업종을 조금 살펴보면 주로 최종 소비재이거나 아니면은 문화, 서비스 산업에 지금은 해당되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높게 보고 있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이제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센카쿠 열도 당시에 2012년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분쟁 지역에 따른 중국 내 자동차 수출이나 일본 메이커들의 수출들이 급감을 했었는데 향후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당시에는 오바마 정부였고요. 지금 현재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는 양상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일자리와 그리고 이런 유유 설비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이런 가공 무역을 주로 해서 수출을 해서 투자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우리 최종 소비자가 아닌 흔히만 자본재를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제재가 된다면 중국 내 일자리나 투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게 전인대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이번에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 유지라는 문구를 뺐습니다. 왜 뺐냐면 지금까지는 안정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 정도의 내의 변동폭을 생각했었는데 2015년에 4% 하락 그리고 2016년에는 6% 정도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향후에 트럼프 정부가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안정적 유지라는 문구를 뺐다는 거죠. 다음 달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한율에 관련된 문제, 반덤핑 그리고 반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빌미를 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드 배치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을 굉장히 대중 강경책들을 가지고 강경책이나 강경파들이 백악관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중국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슈를 접하면서 중국과 관련된 투자 전략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네. 약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 변수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 유럽에 프랑스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3월, 4월 달 같은 경우는 대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4월 프랑스 대선에서 흔히 말하는 국민전선에 마른 르페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에는 굉장히 유로에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크게 되면서 세계 경제는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 가장 큰 파고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3월 금리 인상도 있고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율 문제 그리고 반인권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나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전략 사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군사비 증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상태를 많이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군사비 증대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제재 수위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 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뭔가를 판매를 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뭔가를 가공 무역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도 한 차원 높은 그리고 고차원적인 제재 수위가 있을 것이다. 아마 어제 오산 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왔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이런 제재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중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으면서 중국의 흔히 말하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향후 방향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분석 와이 시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